저 사람은 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실력이 금방금방 늘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고 저 사람은 별거 안 하는데도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명쯤은 봤을 거예요. 무언가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사람 말이에요. 그들은 왜 그렇게 반짝이는 걸까요? 나도 저렇게 반짝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그 반짝이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빛날 수 있어요. 천재들, 그 사람들은 타고난 천재라서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어떤 비결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용기가 나질 않죠. 묻는 순간에 재능이 없는 나 자신이 비참해질 것 같거든요. 저 역시도 학생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그 나이 때는 비교 대상이 주변의 또래들이라서 경쟁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회사에 가서 일하면서 팀장님, 실장님 일하시는 거 보면서 그분은 천재야 라고 안 하잖아요. 잘해도 뭐 당연한 거라고 느끼죠. 그냥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애초에 자신과 비교 자체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즉 천재라는 존재는 나 스스로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어떻건 간에 비교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반짝이는 천재들이 주변에 있으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럽죠. 그 일을 잘하고 싶기 때문에 천재들을 보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무언가를 정말 잘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감탄하고 칭찬하고 그에게서 뭐라도 배우려고 해야 해요. 왜냐면 그건 엄청난 기회거든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확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없어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급행열차를 타고 빠르게 앞질러 가거든요. 아직 승강장에서 열차를 타기 전에 그들에게서 무언가라도 배워놔야 해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주변에 그런 천재들이 있다면 기뻐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주변에 같이 어울려 있기만 해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못하죠. 왜인지 아시나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마음은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아마 분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에 소용돌이치니까 이성적으로 대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 쟤는 천재니까. 천재들은 원래 싸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쟤랑 친해지지 않아도 돼. 이렇게 저 사람은 뭔가를 잘하니까 인간성은 개판일 것이다 라는 상상으로 자신을 안심시키죠. 그리고 또 답답해 하던 그 방식대로 하겠죠. 그래요. 이건 저의 이야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려오면서 천재라고 할 만한 주변인들을 제법 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행운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었어요. 주변에 그런 배우기 딱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게 행운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만든 우물에 갇혀가지고 나올 생각도 안 했죠. 뒤늦게 깨달았어요. 알량한 그 자존심. 그 허물을 벗고 나오지 못하면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다가 끝나게 되리란 걸요. 그 후로 꽤 오랜 시간 분투해서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왜일까요?
천재라는 말보다 그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특징을요. 그 특징은 첫째로 그들은 자신의 노력을 남에게 굳이 티내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재미있어하고 항상 그 일만을 생각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깊이 파고들어요. 이 세 가지는 한마디 말로 귀결돼요. 그 일 자체가 그들에게는 삶 그 자체라는 것이요.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일찍 정해서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천재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오로지 그 생각에 몰입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죠.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들에겐 삶 자체이니까 굳이 그걸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뿐인데 칭찬을 받고 싶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한꺼풀 벗은 뒤로 상업미술을 오랜 시간 밥벌이로 하다 보니 이제 거의 삶이 되었어요. 하지만 허물을 벗기 전에 나는 어땠을까요? 무언가를 하다가 조금만 막히면 금세 포기해버려요. 오늘은 날이 아니니까 연습은 패스하고 친구랑 게임 한 판 해야죠. 한 판이 두 판 되고 두 판, 세 판 이어지다가 아침해를 보면서 잠들어요. 알차게 놀아서 만족스러운가요? 저는 그 당시에 괜시리 화가 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 화가 났어요. 게임에서 져서 화가 난 거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세면대에서 내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스스로가 한심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거울 속의 나에게 이렇게 한심하게 살다가 죽을래?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조금씩이지만 바뀌어 나갔어요. 잘하는 사람들을 천재라는 단순한 말로 싸잡아서 그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말은 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전히 그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하지만 그들에게서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차츰차츰 바뀌어 나갔죠. 그러다가 과거의 어느 날 어쩌다 보니 옆팀의 원아가에게 천재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아니, 내가 왜? 처음엔 날 놀리나 했는데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2D, 3D 둘 다 잘하기 때문이래요. 자신은 그렇게 못하는데 캐릭터를 원화부터 리깅까지 전부 나 혼자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생각했나봐요. 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 뿐인데 그런 말을 듣게 되니까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어요. 그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천재는 타고난 게 아니라 스스로 갈고 닦아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어릴 때 보았던 천재들은 이른 나이 때부터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을 숨쉬듯이 한 것 뿐이었어요. 저는 비록 뒤늦게 빙 돌아서 왔지만 여러분들은 주변에 그런 천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배우세요. 쓸데없는 열등감과 가짜는 자존심은 내려놓고 정말 내게 필요한 것들을 가진 천재들에게서 무엇이라도 하나 얻으려고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천재들은 바닷속의 물고기들처럼 숨쉬듯이 그 일을 매일매일 해왔어요. 그걸 하루 이틀 노력한다고 그 간극이 좁아질까요? 평범한 나는 그들처럼 숨쉬듯이 하기에는 당장은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물고기가 되기보다는 헤엄치는 법을 배우세요. 천재들이 학습해서 정제된 정보를 배우는 게 그들을 따라잡기에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렇게 천재들에게서 헤엄치는 법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여러분만의 방식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조그마한 웅덩이에서 발장구 치다가 어느샌가 넓은 바다에까지 오게 될 거예요. 그때가 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이 들리실 거예요. 천재라고